옛날 전라도 남원에 월매라는 기생이 있었는데 월매에게는 춘향이라는 예쁜 딸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춘향이 그네를 타고 있는데 이몽룡이 놀러 나왔다가 우연히 그 모습을 보고 춘향의 아름다움에 반했습니다. 이몽룡은 춘향에게 어디에 사는 누구인지를 묻고 저녁에 찾아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춘향도 늠름한 이몽룡의 모습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이몽룡은 춘향에 대한 생각으로 마음의 갈피를 잡지 못했습니다. 드디어 밤이 되자 이몽룡은 춘향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춘향과 혼인을 하고 싶다고 월매에게 말을 했습니다. 월매는 이몽룡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결국 둘의 혼인을 허락했습니다. 월매의 허락을 받은 이몽룡은 밤마다 춘향을 찾아가 사랑을 속삭였습니다. 그런데 이몽룡은 과거 시험 때문에 한양으로 가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몽룡은 춘향에게 반드시 장원급제하여 다시 돌아오겠다고 약속하고 한양으로 떠났습니다. 춘향은 이몽룡으로부터 좋은 소식이 오기만을 기대하며 하루하루를 지냈습니다. 얼마 후 이 마을에 변학도라는 원님이 새로 부임해 왔습니다. 그런데 변학도는 일은 하지 않고 여자만 좋아하는 호색한이었습니다. 변학도는 새로 부임한 기념으로 기생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열었는데 그때 아름다운 춘향을 발견했습니다. 변학도는 춘향에게 수청을 강요했지만 춘향은 변학도의 수청을 들으니 차라리 죽겠다고 했습니다. 크게 화가 난 변학도는 춘향에게 큰 벌을 주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러나 감옥 안에서도 춘향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변학도는 자신의 생일에 마지막으로 춘향의 생각을 물어보고 만약 그때도 거절하면 춘향을 처형하겠다고 했습니다. 한편 한양으로 올라간 이몽룡은 열심히 공부하여 장원급제했습니다. 이몽룡은 열심히 공부하느라고 춘향의 소식을 전혀 듣지 못했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춘향을 만나고 싶어 남원으로 향했습니다. 암행어사가 된 그는 남원으로 오는 길에 한 농부로부터 춘향이 순환을 당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몽룡은 장원급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암행어사는 자신의 신분을 숨겨야 하기 때문에 거지의 모습으로 월매를 만났습니다. 월매는 딸을 구해줄 이몽룡이 거지가 되어 나타나자 매우 실망하며 딸이 곧 죽게 되었다고 한탄했습니다. 이몽룡은 거지 모습으로 춘향이 있는 감옥을 찾아갔지만 몽룡을 향한 춘향의 마음은 변할 리가 없었습니다. 이튿날 변학도의 생일날이 되었습니다. 몽룡도 거지의 모습으로 변학도의 생일잔치에 갔습니다. 이몽룡은 잔치에서 백성들을 괴롭히는 변학도를 비판하는 시를 지었습니다. 금동이의 향기로운 술은 천 사람의 피요. 옥소반의 좋은 안주는
만백성의 기름이라. 노랫소리 높은 곳에 원망소리 높았더라. 변학도가 이 시의 의미도 모른 채 잔치를 계속 진행하고 있을 때 암행어사 출두요! 라는 말과 함께 많은 병사들이 몰려와 변학도를 잡아 무릎 꿇게 했습니다. 이몽룡은 변학도를 파직시키고 춘향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춘향과 혼인하여 이남 이녀를 낳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옛날 전라도 남원에 월매라는 기생이 있었는데 월매에게는 춘향이라는 예쁜 딸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춘향이 그네를 타고 있는데 이몽룡이 놀러 나왔다가 우연히 그 모습을 보고 춘향의 아름다움에 반했습니다. 이몽룡은 춘향에게 어디에 사는 누구인지를 묻고 저녁에 찾아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춘향도 늠름한 이몽룡의 모습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이몽룡은 춘향에 대한 생각으로 마음의 갈피를 잡지 못했습니다. 드디어 밤이 되자 이몽룡은 춘향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춘향과 혼인을 하고 싶다고 월매에게 말을 했습니다. 월매는 이몽룡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결국 둘의 혼인을 허락했습니다. 월매의 허락을 받은 이몽룡은 밤마다 춘향을 찾아가 사랑을 속삭였습니다. 그런데 이몽룡은 과거 시험 때문에 한양으로 가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몽룡은 춘향에게 반드시 장원급제하여 다시 돌아오겠다고 약속하고 한양으로 떠났습니다. 춘향은 이몽룡으로부터 좋은 소식이 오기만을 기대하며 하루하루를 지냈습니다. 얼마 후 이 마을에 변학도라는 원님이 새로 부임해 왔습니다. 그런데 변학도는 일은 하지 않고 여자만 좋아하는 호색한이었습니다. 변학도는 새로 부임한 기념으로 기생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열었는데 그때 아름다운 춘향을 발견했습니다. 변학도는 춘향에게 수청을 강요했지만 춘향은 변학도의 수청을 들으니 차라리 죽겠다고 했습니다. 크게 화가 난 변학도는 춘향에게 큰 벌을 주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러나 감옥 안에서도 춘향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변학도는 자신의 생일에 마지막으로 춘향의 생각을 물어보고 만약 그때도 거절하면 춘향을 처형하겠다고 했습니다. 한편 한양으로 올라간 이몽룡은 열심히 공부하여 장원급제했습니다. 이몽룡은 열심히 공부하느라고 춘향의 소식을 전혀 듣지 못했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춘향을 만나고 싶어 남원으로 향했습니다. 암행어사가 된 그는 남원으로 오는 길에 한 농부로부터 춘향이 순환을 당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몽룡은 장원급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암행어사는 자신의 신분을 숨겨야 하기 때문에 거지의 모습으로 월매를 만났습니다. 월매는 딸을 구해줄 이몽룡이 거지가 되어 나타나자
매우 실망하며 딸이 곧 죽게 되었다고 한탄했습니다. 이몽룡은 거지 모습으로 춘향이 있는 감옥을 찾아갔지만 몽룡을 향한 춘향의 마음은 변할 리가 없었습니다. 이튿날 변학도의 생일날이 되었습니다. 몽룡도 거지의 모습으로 변학도의 생일잔치에 갔습니다. 이몽룡은 잔치에서 백성들을 괴롭히는 변학도를 비판하는 시를 지었습니다. 금동이의 향기로운 술은 천 사람의 피요. 옥소반의 좋은 안주는 만 백성의 기름이라. 노랫소리 높은 곳에 원망소리 높았더라. 변학도가 이 시의 의미도 모른 채 잔치를 계속 진행하고 있을 때 암행어사 출두요! 라는 말과 함께 많은 병사들이 몰려와 변학도를 잡아 무릎 꿇게 했습니다. 이몽룡은 변학도를 파직시키고 춘향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춘향과 혼인하여 이남 이녀를 낳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